동영상 강좌 두 번째로 설득력 높은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논스톱으로 녹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편집을 못해요. 제가 아직 편집까지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편집을 제가 할 수도 있는데 편집을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일단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포스팅을 하는데 이게 실수라는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레코드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이제 바로 녹화를 해야 되는데 레코드 버튼만 누르면은 말문이 막히고 괜히 긴장을 해요. 그리고 제 평소 그 톤대로 이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 자체적으로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심플, 두 번째 이지, 세 번째 스토리.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가지만 잘 응용을 해서 완벽하게 아니지만, 완벽하게 하면 굉장히 좋겠죠.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한 70% 정도만 소화할 수 있으면은 정말 퍼펙트한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강좌라든지 뭐 네이버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아요.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뭐 포스팅이라든지 정보라든지 뭐 강좌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업계획서 처음 작성하는 초보자한테 그런 강좌들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제가 제 거 그 블로그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분들한테는 솔직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뭐 쉽게는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 동영상 강좌를 만들어서 좀 더 쉽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 일단은 제가 좀, 이게 지금 세 번째 녹화하는 거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이번에는, 이것도 마음에 들는지 모르겠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만드느냐. 좌측에 보시면은, 저한테 컨설팅을 의뢰하신 고객분께서 초안으로 저한테 주신 사업계획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텍스트 구조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받고 사업계획서는 쓰기에는 굉장히 용이해요. 좋아요. 하지만 투자자나 심사위원들은 이런 사업계획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기도 싫어요. 저 또한 심사위원으로 갔다면 저 내용 다 읽지도 않습니다. 왜? 시간은 한정적인데 제가 검토해야 될 사업계획서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저거를 다 읽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심사위원들이 최대한 빨리 그리고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알아서 보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투자금 절대 못 받아요. 정보지원 사업 절대 합격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서는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이런 방식의 사업계획서는. 우측에 보시면 제가 이제 의뢰를 받아서 어느 정도 좀 구조화를 시키고 있는 과정이에요. 일단 저는 이런 그림으로서 설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이런 그림들을 제가 이제 만드는데 초보자들은 이런 그림들을 만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부분은 네이버라든지 구글을 검색해 보면 그 해당 이미지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굳이 만들지 못하더라도 그런 이미지를 찾아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좋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시면은 조금만 쓸 줄 알면은 저런 이미지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지를 붙여놓고 딱 이미지만 보더라 무슨 사업이구나 알 수 있게끔 일단 이미지를 놓고 그 다음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보고자 한다면은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술식의 내용을 넣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 부분은 서술식 내용이 좀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면서 이제 점점 줄여가면서 구조화를 시키죠. 뭐 개조식을 좀 더 퍼센테이지를 높이죠. 서술식을 좀 적게 사용하고요. 간단하게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이 보시면 알겠지만 창업 아이템 사용 용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어떤 건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복잡하지 않아도 이것만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학습 효과가 좋을 거예요. 전문적 서술. 이거 같은 경우는 yes로 갈까요? no로 갈까요? 이제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전문적 서술은 no입니다. 제가 굉장히 비추하는 부분이고 하지 말라는 부분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이에요. 창업 아이템 대부분이 그 해당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겪어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뭐 반도체 쪽도 있고 금연 쪽도 있고 막 이게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다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사위원 자체가 내가 일했던 분야에 전문가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심사위원들이 오거나 투자자 자체도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서술을 하면은 그 사람이 이해를 하겠지. 절대 이해 못해요. 제가 IT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IT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하지만 건축 분야 몰라요. 근데 막 건축 와가지고 막 건축 방법론 막 어떤 기법 막 얘기해봤자 좀 못 알아들어요. 짜증 나는 거야. 아, 쟤 또 왜 저러냐. 와갖고 아 이거 피곤해 죽겠는데. 심사위원들이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아 오늘 가서 점심 먹어야 되는데 점심 뭐 먹냐. 먼 산 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제공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끝까지 집중할 수 있게끔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쉽게 쓰시는 게 좋아요. 전문적인 서술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문 용어. 이것도 이제 아까 전문적 서술과 비슷한 건데 누구나 알겠지 해서 뭐 팩트 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 팩트 기반의 뭐 팩트다 이건 뭐다 하면서 팩트라는 걸 많이 쓰는데 심사위원 관들 팩트라는 뜻을 잘 몰라요. 영어인데 심사위원이 무식한 게 아니라 심사위원은 그냥 뭐 낯선 거야. 팩트라는 단어로. 근데 그 사업계에서 보면 팩트라는 걸 많이 언급했어. 모르는 거야. 근데 심사위원이 거기서 막 사전 찾아보면서 막 공부하면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전을 찾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이 용어를 알까 모를까 알까 모를까 이게 판단이 서지 않으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꼭 전문 용어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문 용어는 yes가 될 수는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초등학교 수준의 사업계획서 이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yes죠. 아, 초등학교? 너무 어린 애들 아니야? 내가 설명할 사람들은 그래도 심사위원이나 투자자인데 뭐 참 잘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할 사업은 그게 아닙니다. 뭐 이런 내용을 쓰라는 게 아니라 정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쓸 수 있는 용어와 전문적 서술과 그걸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뭐 초등학생 수준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뭐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사업계획서를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통계자료입니다. 통계자료는 무조건 yes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시장조사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업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통계자료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걸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이 사업 아이템과 전혀 상관없는 통계자료를 막 갖다
들이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통계 그 데이터를 보면은 네이버나 뭐 이런 게 뭐 구글이나 검색해 보시면 통계 자료 많습니다. 이미지로 된 거. 딱 갖다 놓으면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통계 자료를 쉽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끔 구조화시키고 그래프화한 건데 딱 보면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쓴다는 거죠. 자신도 이해를 못하는데 심사위원이 이해하겠습니까? 자신 이해하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 이해를 못한다.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 이 통계자료 뭐야. 머리 아프게. 그럼 안 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차라리 그런 통계자료가 있다면은 튜닝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갖다가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상대가 이해할 수 있게끔 통계 그래프라든지 그런 걸 그려서 다시 제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출처는 그쪽 뭐 해당 기관을 뭐 연결을 해주시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누구나 보더라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통계 자료는 오케이지만 이해할 수 없거나 해당 아이템과 전혀 상관없는 통계 분석 데이터는 필요가 없다. 그리고 너무 많은 통계 데이터를 사용을 한다면 그것 또한 또 문제가 됩니다. 적절하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마지막 스토리인데요. 제가 요즘 사업계획서를 컨설팅을 하거나 대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스토리입니다. 창업자들 대부분이 창업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해당 분야에 대한 오랜 경험과 아니면 짧지만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분석된 데이터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분들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사업 아이템을 갖고 사업을 하려고 사람들 만났는데 사람들이 항상 너 왜 그걸 하려고 하냐? 사업성이 있는 거냐? 그 아이템 선정한 배경이 뭐냐? 왜 그런 사업을 갑자기 하려고 하냐? 왜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면은 어떤 사업 계획서를 만들 수 있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박 농사를 한 5년 정도 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도매상한테 이제 그 수박을 납품을 하는 거죠. 직접 트럭으로 와서 싣고로 가요. 농장에서. 근데 마트에 가봤더니 나는 10,000원에 팔았는데 마트에 가봤더니 수박값은 25,000원이야. 뭐야? 나는 이걸 10,000원에 팔았는데 왜 수박값은 25,000원이야? 그리고 가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 수박을 바로 따서 먹는 것보다 신선하지가 않아. 왜? 그 유통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수박이 신선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직접 집에서 따먹은 것과 마트 가서 사 먹은 것과의 그 신선도가 다르다는 거죠. 맛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창업자가 그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 창업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이 복잡한 유통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유통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절감시켜서 수박값을 낮추고 그리고 농민들에게 오히려 농민들이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칙대로 따지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구조는 판매점이라든지 유통 과정에서 많은 비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농민들이 가져가는 퍼센테이지보다 그런 어떤 사업적 구조에서 가져가는 퍼센테이지가 좀 높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고 농민들에게 더 혜택을 주고 소비자는 더 저렴하면서도 신선한 수박을 사 먹을 수 있게끔 하고자 창업을 결심하겠다. 한다면은 이 스토리가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내용에서 사업계획서 한 권이 다 나온 겁니다. 일단은 시장 분석이 되어 있고 기존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그리고 그걸 내가 개선했을 때 어떤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업계획서가 막 구조화되면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화된 것들이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라는 이런 데 찾아서 보면은 뭐 사업계획서 프레임 같은 게 많습니다. 뭐 사피 분석, 마케팅 분석, 뭐 사피 믹스, 뭐 스왑 분석 뭐 이런 프레임들이 많아요. 도구들이.
툴들이 많아요. 사업 계획서를 쓸 수 있는 툴들이. 근데 그거를 갖다가 쓰는 것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게 훨씬 심사위원들이 요구하는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 구조화된 것들은 어떤 내용들이 딱딱하고,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기다 다 털어놓기가 쉽지 않아요. 왜? 난 사업 계획서 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창업자들이 그래요. 사업 계획서 써봐봤자 한두 번이야.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전문가적인 툴을 갖다가 사업 계획서 써라? 못 써요. 그냥 거기 답 달기 바쁜 거야.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뭐 해갖고 전단지 마케팅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사업 계획서를 대부분 사람들이 뭐 이제 의뢰를 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 계획서 잘 씁니다. 그리고 대학생들도 뭐 강사들한테 강의도 듣고 막 이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 다 잘 써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창업을 결심하게 된 어떤 그 사람만의 창업자만의 스토리가 없어요. 난 저 사람이 왜 저 창업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해. 그리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역량도 별로 부족해 보여. 그게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이 있는데 그게 표현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스토리를 구성을 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이버 밴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같은 공감대 그리고 관심사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가입을 하셔서 같이 이제 소통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